아,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송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송폼을 가지고 음악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악기 편성이라든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또 음악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제 그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과제로 내드렸던 거는 이제 주관적인 분석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생각과 또 조금 더 주관적인 구체화된 느낌들을 표현해내는 방법들을 이제 과제로 내드렸는데 이거는 정답이 100%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여러분들의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잘 정리를 해서 한번 분석을 마지막까지 해보시면 되겠고요. 몇 주 뒤에 또 음악 분석하는 시간 다른 곡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볼 텐데 그럴 때 또 다시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그리고 접근했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지난번 시간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 되겠죠. 그 지난번 시간 때 교재에서 우리 3화음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지금 서스4 코드부터 나갈 차례인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중요한 것들만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자 3화음 중에 화음의 성질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뭐 있어요? 어떤 메이저, 마이너, 메이저 마이너, 어그먼트, 디미니시입니다. 메이저 마이너 그다음에 어그먼티드 디미니시드 맞죠? 그러면 자 3화음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어떤 걸 했었냐면은 음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음정과 3화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음정은 몇 음 간의 간격을 이야기해요. 음이 몇 개가 필요해요? 2개예요. 그렇죠. 음정은 인터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인터벌이기 때문에 간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문하는 거기 때문에 음 자체로는 반드시 2개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3화음부터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3화음에서는 화음이 몇 개가 필요해요? 바로 3개가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한데 그 3개가 각각 이름이 다르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맨 밑에 깔려 있는 애가 무슨 음이라고 했죠? 근음.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쌓아 올리는 아이를 몇 음이에요? 몇 번째 음? 근음으로부터 몇 번째 음이에요, 얘는? 3음. 그렇죠. 3음. 마지막은 5음이 되면서 3화음이라는 간격을 이루게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근음이라고 우리 아까 장단, 증가음 4가지 종류를 기억할 때 근음으로부터 3음과 5음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화음의 성질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근음에서 장삼도 플러스 완전 5도 장화음이죠. 메이저, C 메이저. 그렇죠? 네. 그러면 C 마이너는 어떻게 될까요? 근음 뭐가 달라져요? 3음이 장삼이에요? 뭐예요? 단삼이요. 단삼이죠. 단삼도 플러스 5음은 완전 5도. 동일하죠? C 마이너. 그 다음에 증화음 한번 가볼까요? 증화음.
기준음으로부터 장3도 플러스 몇 도가 돼야 돼요? 증5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C 어그먼티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감화음은 단3도 플러스 감5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C 디미니시드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코드를 표기하는 방법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 코드 표기하는 방법들 중에 어떻게 됐었죠? 코드 표기하는 방법 메이저일 때, 마이너일 때 이렇게 썼으면 나머지도 영어로 알파벳으로 적어줘야 하고, 도형으로 만약에 C 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썼어요. 그러면 뒤에 것도 C 플러스 C 디미니시드 요 도형에 의거한 표현들로 통일감을 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코드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가지 표기법들을 이야기했었고, 메이저 코드일 때 C 메이저라고 적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여기 C 메이저 코드 같은 경우는 이 대문자 하나만 적어주는 게 맞고, 이 대문자 M이 나중에 칠화음을 수식하는 또 그 코드 표기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달라서, 메이저 코드 같은 경우는 뭐 C, D, G, A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알파벳만 적어줘도 충분히 메이저 코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화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 간격을 알려주면서 화음을 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가는지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를 보고 구성음을 찾는 거, 그리고 다시 악보에 있는 구성음을 보고 코드를 표기하는 거, 둘 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책을 보고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먼저 나오게 될 거예요. 코드를 보고 구성음들을 아는 거. 왜? 코드에 대한 이름과 그 다음에 구성음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구성음을 적는 것들이 먼저 나와서 이게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는데, 이게 완벽히 익숙해지면 반대로 가는 구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성음들이 뭔지 보고, 그냥 악보에 나와 있는 구성음들이 막 적혀 있는 음들을 보고, 아 이게 무슨 코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3화음부터 화음 구성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 나중에 7화음이 됐을 때, 혹은 7화음 이상 텐션이 되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64, 65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었고요. 제가 책에 관련된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과제로 내어드린 부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8페이지로 왔더니 우리 source 4 코드라는 게 지금 나왔네요. source 4 코드. 많이 들어봤죠? source 4 코드. 뒤에 거는 열자로 적을 필요 없는데. source 4 코드. 자, 숫자 4가 보이는 걸 보아하니 근음으로부터 네 번째 음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라는 거를 몰라도 유추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이름만 보고. 서스, 서스펜션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서스펜션의 약자인데, 이 서스펜션이 뭐냐면 한글 우리 이제 표현으로는 계류음이라는 표현인데, 이 계류음이라는 거는 앞에서부터 지속되어 왔던 음 하나가 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데, 화음 구성음이
아닌 채로 먼저 그냥 쭉 이끌고 왔다가 나중에 해결이 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비화성음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 이제 계류음이라는 것들도 배우게 될 텐데, 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냐면 삼음으로 해결되는 거를 목적으로 두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성에 같은 코드 내에 사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C 메이저를 도, 미, 솔이라는 화음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C 서스4라는 코드를 쓰게 되면 네 번째 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 네 번째 음은 뭘까요? 도, 미, 솔의 네 번째 음이면 파가 들어가죠. 도, 미, 파, 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서스4 코드는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음이 삼음으로 해결되는 목적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동시에 울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 안 좋을까?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좋아요. 왜냐? 얘기했던 것처럼 해결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울리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삼음이 제거가 되는 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음의 역할은 성질을 결정지어주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 3학년 배울 때는 배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예외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시고 삼음이 빠진 상태로 도, 파, 솔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면 자, 삼음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서스포 코드는 메이저예요, 마이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메이저든 마이너든 둘 다 속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 자체로 서스펜션 4, 서스포 코드라고 읽어 주시면 돼요. 책 한번 보도록 하죠. 서스포 코드는 메이저 코드에서 삼음 대신 사음을 넣은 화음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음을 넣을 때 삼음과 단위도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설명도 물론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첫 비교가 되는 코드가 메이저 코드였어요. 여기서 근음으로부터 완전 사도 위에 있는 음을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삼음과 뭐 반음, 여기서부터 완전 사도 다 같은 얘기지만 도, 미, 솔이었던 애들이 도, 파, 솔로 올라가면서 완전 사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스포 코드 그리는 법, 메이저 코드를 구합니다. 삼음 위로 단위도 나는 차이가 나는 사음을 넣어줍니다. 삼음을 지웁니다. 뭐 같은 방식이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코드별 서스포의 삼음과 사음이래요. C일 때는 도, 미, 파, 그 다음에 D일 때는 레, 파, 샵, 솔, E일 때는 뭐 미, 솔, 샵, 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어차피 삼음은 우리가 안 쓸 거잖아요. 안 쓸 거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파, 레에서부터 솔, 미에서 라, F에서 파에서부터 B 플랫, 솔에서 도, 라에서 레, C에서 미 이런 식으로 사음의 거리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체크 1, 2번 지금 한 2, 3분 정도 들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코드를 이제 밑에 걸 보시고 적는 것도 있을 거고 체크 2번 같은 경우는 음을 보고 코드를 적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출석 부르고 나서 온 친구들 누구죠? 장혜림입니다. 혜림이 네. 또 이창우입니다. 상우. 나머지 친구들은 아직 안 들어왔고, 네.
자, 앞에 있는 우리 체크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도파솔 이제 앞에 그 첫 마디부터 보면 도파솔 그다음에 레솔라 미라시 그다음에 파시플레토 솔도레 라레미 시미 F샵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서스포 악보를 보고 코드를 적는 거 미라시 되어 있어요. 그러면 E 서스포 솔도레 G 서스포 자 B 플랫, E 플랫, F예요. 이거는 B 플랫 서스포가 될 거고 F샵 B F샵 B C 샵이에요. 그러면 F샵 서스포 코드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요. 우리 3화음의 자리 바꿈, 전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전위는 뭘까요? 3화음의 전위라고 나와 있어요. 삼화음의 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화음이 이렇게 있겠죠. 3화음. 얘는 화음 구성음으로만 따져봤을 때 무슨 코드예요? C 코드죠. C 메이저 코드가 되겠네요. 그런데 반드시 이 순서대로만 있어야 C 코드인 거는 아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도 C 코드가 될 거고 C 코드 구성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에도 C 코드 구성음이기 때문에 C 코드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C 코드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있지만 앞에 있는 것과 100% 같지 않기 때문에 표기를 조금 다르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령 C라는 이름이 붙은 데에는 C 음으로부터 벌어진 장사모음이기 때문에 C 코드라는 이름을 쓰지만 C 코드에서 달라진 부분이 뭘까요? 맨 아래에 있는 음이 바로 달라졌죠. 또 여기서도 맨 아래에 있는 음이 달라졌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것들을 전위를 했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 미, 솔 순서대로 있던 게 맨 아래에 있는 음이 한 번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미, 솔, 도가 되죠. 첫 번째 전위, 1전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미를 위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솔, 도, 미라고 되어 있어요. 2전위라고 부르죠. 음정이 3개이기 때문에 음이 3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위와 두 번째 전위까지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으면 또 똑같은 도미솔이 되니까 그거는 그냥 기본 위치가 될 테고.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해주느냐. 맨 아래에 있는 음이 무슨 음인지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해요. 자, 도미솔이면 C, 미솔도면 C 하고 이렇게 슬래시를 하고 E를 그려줘요. 이 슬래시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장 아래에 있는 루트 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코드 표기를 할 때 코드 뭐 보는 친구들 뭐 너무 쉽게 잘 알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근음에 있는 베이스에 있는 음이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음이 이렇게 적혀주는지 다 달라지거든요. 표현할 때는 얘는 그냥 C 코드라고 읽을 수 있을 거고 얘는 C, 이 슬래시는 영어 on이라고 읽어주세요. C, on, E. 그러면 여러분들끼리도 표현을 할 때 뭐 C, on, E. 거기는 코드가 C, on, E야. 그러면 C 코드의 E 베이스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C, on, G가 돼요. C, on, G. 그러면 C 코드의 G 베이스라는 이야기예요. 위에 있는 거 안 보고도 이것만 보고 C
C의 1전이 C의 2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책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닛 15 사마음의 자리바꿈, 사마음의 전위. 사마음의 가장 낮은 음을 근음이 아닌 삼음으로 삼음이나 오음으로 바꾸는 것을 자리바꿈 또는 전위라고 합니다. 사마음의 자리바꿈, 첫 번째 자리바꿈 1전위. 삼음이 가장 낮은 음에 오는 것입니다. C, on, E처럼 표기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 두 번째 자리바꿈 2전위. 오음이 가장 낮은 음에 오는 것입니다. C, on, G처럼 표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리바꿈 코드 악보 그리기. 반대 거죠. 이제 그 코드, 자리바꿈된 코드들을 보고 우리가 코드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은 될 거예요. 72페이지, 73페이지도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적는지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자리 바꿈이라고 먼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런 설명들이 필요한 이유들을 이제 그냥 뭐 자리 바꾸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전위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때에는 우리가 얘네들을 기본 위치로도 써줘야 될 때가 있을 거고, 어떤 때에는 우리가 전위를 해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기본 위치예요. 그런데 때로 전위를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전위를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전위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변화되는 특징은 뭐가 있어요? 바로 베이스의 음이 달라지죠. 베이스 근음이. 그러면 그러니까 베이스 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맨 아래에 있는 저음부가 달라지겠죠. 코드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저음이 달라지겠죠. 같은 코드를 치더라도 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바로 배음이 달라져요. 배음이 달라진다는 거는 같은 코드 기능을 하지만 음의 구성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위기를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른 분위기 안에는 베이스 진행이 조금 부드럽게 가느냐 아니면 뭐 머물러 있느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베이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음이 달라지면서 배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달라진 배음이 생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달라진 배음 안에 또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러면 달라진 배음을 써야 하나요? 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유에서는 코드 진행 중에 뭐 부드럽게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진행을 쓰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베이스 진행을 위함이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 다음 부분 이제 더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코드 진행들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일단은 전위라고 부르고, 전위의 목적과 그 다음에 전위의 종류에는 1전위, 2전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체크 1, 2, 3번이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체크 1번. 체크 1번. A. 1전이면 도샵 미 라가 될 거고, 2전이면은 미 라 도 이렇게 되겠죠. 물론 지금 제가 출발이 여기여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갔는데 옥타브가 낮아도 전위는 동일하니까 상관없어요. 자, 체크 2번. 전위 코드를 보고 악보를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F 마이너 on A 플랫이래요.
F 마이너 on A 플랫. 자, 그럼 F 마이너의 화음 구성음이 뭘까요? 파, 라 플랫, 도죠. 그런데 A 플랫을 들어갔다는 건 3음이니까 1전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라 플랫, 도, 파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D 플랫, 오, A 플랫. 그럼 D 플랫에 대한 2전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라 플랫, 레 플랫, 파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G sus4 on C예요. G sus4 on C면 자 C가 G sus4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G 샵 sus4 그러면 솔샵, 도샵, 레샵이 되겠네요. 그러면 솔샵, 도샵, 레샵인데 on C샵이기 때문에 C샵을 놓고 레샵, 솔샵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A flat augmented on E래요. A flat chord on augmented E면 A flat chord는 뭐예요? A flat augmented chord면 라 플랫, 도, 미 내추럴이죠. 그러면 미 내추럴, 이 내추럴이 여기 오고 A 플랫, 도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죠. 베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어주고 나서 화음을 볼 수 있고 구성을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악보를 보고 전위 코드를 이름을 적어보세요. 자, 미 플랫, 솔, 도예요. 그러면 뭔가 전이가 된 느낌이죠. 전이된 거 찾아볼 때 뭐 눈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미 플랫, 솔, 도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코드 찾을 때 3화음씩 3도씩 쌓아 올라가죠. 일단은. 그럼 미에서부터 3도씩 쌓으면 C가 있어야 되는데 C가 없으니까 또 안 맞고 솔에서부터 3도씩 쌓으면 솔, 시, 레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고 그런 경우에는 다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 보세요. 얘를 내려도 보기도 하고 얘를 올려보기도 하는데 지금은 얘를 내렸더니 도, 미 플랫, 솔 3화음이 되는구나. C 마이너였고 이게 없었으니까 C 마이너 on E 플랫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건 C 레샵 솔이래요. 솔 레샵 C. 자, 바로 눈에 안 들어오죠. C레 원래 레샵이면 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안 맞네요. 그러면 레부터 시작하면 레, 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맞고 솔을 내려봤더니 솔, 시, 레 3화음씩은 맞아요. 그런데 솔에서부터 레까지의 거리가 완전 오도가 아닌 증오도가 돼요. 그러면 얘는 우리 있는 거죠. G augmented on B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세 번째 거, 자, 도, 레, 솔이에요. 도, 레, 솔 바뀌어 있죠. 이렇게 도, 레, 솔. 그러면 도부터 시작해서 솔, 도, 솔. 그러면 뭐 C부터 시작하는 건가? 근데 3화음이 안 맞아요. 그러면 레부터 시작하는 건가? 레. 그랬는데 3음이 또 안 맞아요. 자, G를 또 내려봤더니 솔, 도, 레라는 화음이 생겼어요. 솔, 원래는 솔, 시, 레처럼 딱딱 올라가야 떨어지는 건데 솔, 도, 레. 이거 뭐지? 솔, 도, 레. 4음, 5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G sus4 on C가 되겠네요. 마지막 거 솔, 샵, 도, 샵, 미가 됐어요. 전이가 된 거니까 이게 뭔가 한번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겠죠. 한번 따져보면은 솔이 위로 올렸을 때 도샵, 미, 솔샵 3화음이 되고 도샵부터 C샵부터 시작하는 단삼도 완전오도 마이너 화음이구나. 그럼 C샵 마이너 온 G샵 미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야 하고요. 바로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숙달되면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4, 75페이지에는 연습 문제들 반드시 여러분들 그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오선 노트에 풀어서 적어 보시고요. 문제랑 답 다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종합 문제에 있는 78, 79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81페이지까지네요.
81페이지까지 있는 과제들 전부 다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오선 노트에 풀어보시고 나중에 함께 우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 수업할 때는 카메라를 조금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트래픽이 조금 무거워서 카메라를 제가 끄고 일단은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분들 쉬는 시간 끝나고 40분에 돌아올 때는 여러분들 카메라도 조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다시 계속 진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지우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카메라도 한번 좀 다 켜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대면에서 우리 수업을 조금 많이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랑 이름을 좀 빨리 익힐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느끼겠지만 이번 학기도 사실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은 기간이.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당연히 컴퓨터로 혹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들이 조금 뭐 일상이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또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얻는 부분들이 또 조금 더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추가되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 일단 우리 수업의 계획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공지를 하고 대면에서 만나는 시간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볼 때라든지 아니면 꼭 시험 보기 전에 뭐 필요한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미리 공지하고 여러분들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그때는 그러면은 학교에 와서 한번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친구들도 제가 좀 보이게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냥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수업만 들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되니까, 뭐 보이기 조금 그런 친구들은 백그라운드 조절해서 뭐 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상관없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84페이지부터 이제 계속 진도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앞서 지금 84페이지에 있는 챕터는 뭐냐면 조성이라는 챕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세 번째 챕터가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음정과 그 다음에 삼화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음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한 음부터 시작해서 두 음 간의 거리를 놓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음의 개수들이 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음정은 수평적인 걸까요? 아니면 좀 수직적인 걸까요? 다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음정 그리고 삼화음, 음정과 삼화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조금 더 드나요? 이게 수직적인 느낌이 조금 더 드나요? 아니면 이렇게 수평적인 느낌이 조금 더 드나요? 어때요? 수평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평적인 느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음정이라는 거는 두 음 간의 거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인터벌이라는 이야기들을 썼는데, 그리고 삼화음은 어떻게 쌓여져요? 그 위로 그냥 수직적으로 쌓이죠. 음정과 삼화음은 사실 수평적인 거리보다는 수직적으로 쌓아 올라간 어떤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될 조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성 다음에는 아마 음계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조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음계까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조성과 음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먼저 조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84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성음악, 토널리티라고 되어 있고요. 뭐 연주회에서 피아노를 망치로 부술 때 나는 우연한 소리도 하나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음과 화음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음악을 조성음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조표가 있고 그 조표는 규칙에 의거해서 그렇게 조표를 붙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라서 만들어진 음악들은 조성음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대중음악들은 전부 다 조성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조성음악에 반대되는 의미의 것들은 뭐 비조성음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음의 규칙이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연주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가령 연주회장에서 이런 경우들 뭐 클래시컬한 공연들 볼 때 현대음악이라고 소위 불릴 수 있는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에 앉아 있는데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닌 피아노에 안에 들어가 있는 현을 손으로 막 긁어서 효과를 낸다든지 혹은 피아노에 나무 그 악기 바디 부분을 두드려서 마치 드럼처럼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규칙적인 음의 구성이 아닌 그냥 단순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불규칙한 혹은 비규칙성의 어떤 그 효과를 낼 때에는 우리는 이걸 조성음악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 그것들을 듣고 우리가 조성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조성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음악을 듣고 우리가 이게 어떤 조성인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순서들로 갈 수 있을 때 조성음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조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조와 단조가 조성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 단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뭔지 나타낼 수 있으려면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그 표시들을 우리는 바로 조표라는 애들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어떻게 돼요? 샵 붙는 순서, 플랫 붙는 순서 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샵 붙는 순서, 플랫 붙는 순서 우리 뭐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잖아요. 샵 붙는 순서는 뭐 파도, 솔레, 라미, 시. 그리고 플랫 붙는 순서는 시미, 라레, 솔도, 파. 각각 7개의 조표가 있어요. 샵이 자 파, 그다음에 파도, 파, 도, 솔, 파, 도, 솔, 레. 아이고. 파, 도, 솔, 라. 파, 도, 솔. 자, 이렇게 7개의 조성이 있어. 이거 반대로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플랫도 나오게 되겠죠. C. 자, 각각 조성이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샵 7개, 플랫 7개가 나타나게 돼요. 이걸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총 나타날 수 있는 조성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각 조성당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샵 하나일 때도 장단조가 다 있고 샵 2개일 때도 장단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14개의 조표에 장단조가 있으니까 28개인가요? 맞아요? 30개 같아요. 그렇죠. 왜? 조표 없이 시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잖아요. C 메이저. 그러면 우리는 총 30개의 조성을 가지고 음악을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85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조표는 조를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총 14개가 존재하는데 샵이 붙는 거 7종류, 플랫이 붙는 거 7종류입니다. 조표 붙이는 순서는 파도, 솔레, 라미시. 이거는 뭐 너무 어릴 때 학습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기억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시, 미, 라, 레, 솔, 도, 파. 플랫 붙는 순서. 그러니까 샵의 역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조표를 그려보세요. 샵 3개, 플랫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샵 3개 이렇게 그리면 되고 플랫 5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제가 뭐 개수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겠지만 샵 그 모양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샵을 그릴 때는 이렇게 정자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가로 두 줄은 살짝 상행하는 느낌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세로 두 줄은 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확한 샵의 그 모양이에요. 쉐입이에요. 플랫도 마찬가지예요. 플랫은 내려올 때 직선으로 내려왔다가 동그랗게 이 동그란 부분이 줄에 반드시 걸쳐줘야 줄이나 칸에 정확하게 걸쳐져 있어야 우리는 정확한 그 도형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악보사보하다 보면 뭐 물론 막 이렇게도 그리고 뭐 이렇게도 그리고 플랫 뭐 하는데 정확하게 사선으로 살짝 올라갔다가 직선으로 내려오고 쭉 내려와서 만들어주고 이런 기능들 연습을 하면서 예쁘게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표를 보고 으뜸음 구하기, 장조 으뜸음 구하기래요. 자,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조표만 보고 장단조를 다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단조는 제외하고 장조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장조만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으뜸음 구하기라는 이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있는 거 C 메이저는 뭐 당연히 우리가 조표 없을 때 C 메이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샵이 딱 붙거나 플랫이 붙는 순간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샵은 조표의 끝 맨 마지막 샵에서 단위도 높은 음이 으뜸음입니다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샵에서 반음 올렸을 때 음이 바로 으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얘는 요 첫 번째 샵은 어디 붙어 있어요? 무슨 음에 붙어 있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무슨 샵이에요? 지금 여기 위치. 높은 음자리표일 때 무슨 샵? F샵이요. F샵이죠. 이 자체로 F샵이에요. F샵에서 반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G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으뜸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F샵, C샵이에요. 마지막 샵이 어디예요? C샵이죠. C샵에서 반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D가 되죠. F샵, C샵,
G샵이에요. 마지막 게 G샵인데 그러면 G샵에서 반음 올라가면 A, F샵, C샵, G샵, D샵이에요. D. 델타 할 때 D샵. 그러면 D샵에서 반음 올라가면은 E가 되겠죠. 마지막 거 샵 A샵이에요. A샵이니까 A샵에서 반음 올라가면 B가 되겠네요. 파도 솔레 라 미 E샵이에요. E 에코 할 때 E샵. 그러면 E샵은 어디랑 같아요? E샵은 어디랑 같아요? E의 샵이면 위치가 F랑 같은 위치죠. E샵 자체로 F기 때문에 거기서 반음이 더 올라가면은 어디가 근음이 돼야 돼요? 바로 F샵이 근음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 거 파도솔레 라미 C B의 샵이에요. 그러면 도기 때문에 도에서 반음 올라가면은 C샵. 얘네들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G 메이저, D 메이저, A 메이저, E 메이저, 또 어떻게 돼요? B 메이저, F샵 메이저, C 샵 메이저 키가 되겠네요. 장조들의 규칙들을 한번 볼까요? 솔에서 레까지 5도 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C죠. 도에서 자, 다시 죄송해요. 5도 상행하거나 4도 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레미파솔, 솔라시도 레, 레미파솔라, 라시도 레미, 미파솔라 시, 시도레미 파샵, 파샵 솔샵, 라샵, 시샵, 도샵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플랫 붙는 것. 플랫 조는 조표의 끝에서 이전 자리에 플랫이 으뜸음조가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첫 스타트를 약간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플랫에서 이전 거가 뭐 으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간격이 완전사도 간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B 플랫에서 우리가 붙어 있지만 완전사도 아래로 보면 F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전 거니까 얘는 B 플랫, 하나 전 거니까 E 플랫, 하나 전 거니까 A 플랫, 하나 전 거니까 D 플랫, 하나 전 거니까 G 플랫, 하나 전 거니까 C 플랫이 되겠죠. C,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C 플랫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간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5도씩 올라갔다고 봤는데 얘는 5도씩 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5도 상행, 얘는 5도 하행 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 파, 파에서 C 플랫, C에서 미 플랫, 미 플랫에서 A 플랫, D 플랫, G 플랫, C 플랫 이런 순서로 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표를 보고 일단 장조를 구하는 방법들을 택해 봤어요. 장조를 구하는 방법들을 택해 봤고 과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단조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오도권 임용동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단조를 설명하고 그 오도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같이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단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고 마지막 과제로 여러분 잠깐 화면이 나갔다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시간에 단조 구하는 법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챕터들을 같이 설명하는 게 조금 유리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늘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88, 89페이지는 따로 과제는 내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복습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쭉 풀어보시면 돼요. 뭐 문제 몇 개 사실 안 돼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 체크 1, 2번에 뭐 나와 있는 것들 으뜸음 그리고 그냥 해당 조만 적는 거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그냥 지금 설명 들었던 거 한 번씩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시고요. 내일 다음 주에는 우리 유닛 19, 90페이지부터 계속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음악 분석 과제 내어드렸던 거는 이달 말까지 정도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하셔서 과제하셔서 제출하실 준비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우리 노트에 푸는 과제들은 계속 누적해서 풀어놓으시고 나중에 제가 제출해달라고 할 때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 있는 친구 있을까요? 교수님 혹시 네, 중간고사 일정 말씀해 주셨었나요? 중간고사가 원래 4월 마지막 주로 예정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며칠 날 보겠다라고 따로 이야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학사 일정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그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4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는 감사합니다. 당연히 배운 데까지인 거니까 우리 그냥 교재 내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른 친구 또 질문 있나요? 교수님, 저 죄송한데 네. 혹시 출석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석주 아까 내가 체크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오늘 좀 늦게 들어와서 알아요. 내가 체크했어 지금. 오늘 과제가 어디 아. 잠시만요. 자, 그 노트에 푸는 과제들이고요. 74, 75페이지 그리고 78, 79, 80, 81페이지예요. 74, 75, 그 다음에 78, 79, 80, 81페이지. 그러니까 연습 챕터 2의 마지막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종합 문제 이렇게 노트에 그 풀어 놓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우리 카톡방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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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